안녕하세요. 걸어다니는 무의식 제임스입니다. 이제 슬슬 가을이 와가는 것 같습니다. 가을은 와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찍어야겠다. 나 자신에게 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삼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 주식이 많이 팔리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용도, 뭐 투기 용도로도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떨어진 걸 보면은 많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참 어렵구나.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. 그냥 돈은 돈이 흘러가는 대로 해야겠구나.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라는 거는 아주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제 물건이었고 뭐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대체된 게 돈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는 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많이 곡식을 거두면은 그걸로 여러 가지를 이제 교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중간 개념으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통해서 뭐 곡식을 얻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돈을 얻는 거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로 좀 먹고 사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다 기술, 머리를 쓰는 기술, 뭐 몸을 쓰는 기술, 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. 한마디로 생활을 하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뭐 실상 회사에서 쌓는 그런 기술들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춘다면은 큰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. 한번 더 공부해서 내 자산을 늘려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는 한 맥시멈으로 150이었나? 100이었나? 그 정도 줄 수가 있고요. 연구 지원비로. 그리고 대학원생이 180, 그러니까 대학원생 중에서 석사과정이 한 180까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박사과정이 한 230인가 24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이후로는 그 박사를 따고 나서는 이제 포스닥이라고 하죠. 그거를 할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세금 떼고 이러면은 한 400 중반 정도 받는 거지만,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해도 그만큼 공부한 만큼의 그 양을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, 물론 뭐 다른 기술들을 배워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뭐 장사의 기술을 통해서 마케팅 기술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, 그것들 다 뭔가 거기에 따른 베이스의 기초 지식이나
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배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감이 좋거나 그만큼 경험이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에 좀 느낀 거는 좀 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딱딱한 그런 상황을 좀 완화할 수도 있고 하나의 대처 기술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애교를 부리는 방법, 어떻게 하면 애교를 잘 부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귀여워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그렇죠? 뭐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귀엽다라고 느끼지, 뭐 정말 그 무서운 동물들이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보고선 귀엽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외모가 좀 귀여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뭐 목숨이 위협되는 그런 공포감 앞에서는 뭐 호랑이가 귀엽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수함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순수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나 말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좀 귀엽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대표적으로 좀 울그락불그락 하신 그 외모적으로 좀 울그락불그락 하신 분들도 뭔가 어떤 면에서 순수하고 진지한 면을 보인다면은 좀 귀엽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, 그러니까 외모가 귀여우신 분들은 그거는 좀 부럽죠. 뭐 남자로서는 뭐 남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막 아예 안 부럽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귀여워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서. 근데 이제 그 무거운 분위기나 대립된 상황에서 이 관계를 풀어야 되잖아요. 근데 서로 꿍해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풀기가 힘들죠. 그런 하나의 무기로서 애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로 애교를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웃어야 됩니다.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먼저 쓱 웃습니다.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스타트가 되긴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씩 웃으면은 좀 오해받을 수가 있고요. 내가 친구하고 좀 사이가 틀어졌는데 걔랑 아예 얼굴도 안 봐. 근데 그때 그 제가 알려드리는 애교는 얼굴을 살짝 봅니다. 그리고서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살짝 씩 웃습니다. 그러면은 얘 뭐지? 막 하면서 뭐 혼란을 겪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. 뭐 내가 미안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미안한 표시나 이런 거를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가볍게 네 탓도 있지만 나도 미안해 라는 거를 좀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귀여워 보이려면은 사과가 동반돼야 돼요.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좀 귀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,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거를 좀 구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내 가오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뭐 사나이가 애교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좀 한편으로는 그 좀 자신의 뾰족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좀 때로는 좀 부드럽고 때로는 좀 애교 있게 좀 상대방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사이가 좀 틀어졌거나 너무 오래 틀어져 있으면은 좀 그렇지만 좀 잠깐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다, 지금 냉전이다 이럴 때 얼굴을 슬쩍 쳐다봅니다. 그리고 한번 씩 웃어주세요. 그러면은 막 욕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. 뭘 그렇게 웃냐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.
하지만 그때 같이 네가 더 못생겼어 이러는 게 아니라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자존심도 덜 구겨지면서 상대의 기분도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눠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결론을 내자면은 돈이라는 거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뭐 자본으로 돈을 벌게 시켜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 돈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고 내가 좀 투자한 그 가치가 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잘 살면 내 돈이 아무리 올라도 그냥 평범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돈이 잘 알아서 굴러가게 두고 나에 대해서 더 실력을 키우거나 기술을 키우는, 그리고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. 그리고 애교 같은 경우에는 내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먼저 좀 다가가고 웃어주고 그렇게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